어쩐지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겁먹지 마세요. 이번 장이 끝나기 전까지 이 놀라운 습관의 힘이라는 원칙이 모든 성공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분에게 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놀라운 습관의 힘이란 모든 자연 법칙이 어우러져 일부분을 구성하는 인생의 법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요. 자연은 인간 개개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을 내려주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게는 절대 허락하지 않은 능력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연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이 위대한 특권을 체계화하고 어디에든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줬어요. 그 수단이 바로 놀라운 습관의 힘입니다. 셋째, 이 법칙을 활용하려면 기술, 계획,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제 계획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일이나 인생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이 방법을 8인의 왕자라 부릅니다. 첫 번째 왕자는 물질적 번영의 왕자입니다. 저는 여태껏 신분이 어떻든 돈 없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평균 이상의 삶을 누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돈도 군사력도 없고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없으면서 한 국가의 자유를 가져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죠. 간디는 돈이 아닌 개인의 힘으로 목표를 이뤘습니다. 저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물질적 번영의 왕자는 제가 머릿속에서 창조한 모든 왕자들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확립되면 목표가 뭐든 자동으로 실행되는 놀라운 습관의 힘이라는 위대한 법칙을 선두에서 활용합니다. 두 번째 왕자는 건강한 신체의 왕자입니다. 저는 하는 일의 특성상 항상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을 쓰는 일에서는요. 영감을 받아 글을 쓰기 때문에 스스로 기운을 북돋아야 합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지쳐버리기 쉽죠.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왕자는 평온한 마음의 왕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배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걱정, 조바심, 두려움의 에너지를 낭비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괴롭히는 사소한 문제를 버리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평온한 마음의 왕자를 만들었어요. 평온한 마음의 왕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짧은 문장 하나를 읽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번민이 적을수록 크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소하고 하찮은 상황을 피할 수단을 내면에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8인의 왕자 2명은 쌍둥이입니다. 희망의 왕자와 믿음의 왕자입니다. 이들은 저를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고백하자면 항상 지시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면 보통 문제가 생겨 곤란해집니다. 다음의 두 왕자도 쌍둥이입니다. 사랑의 왕자와 낭만의 왕자입니다. 이들은 제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저는 생일에 나이를 1살 더하지 않고 1살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두 번째 유년기에 접어들고 있답니다. 할인의 왕자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왕자는 종합적인 지혜의 왕자입니다. 종합적인 지혜의 왕자는 다른 7 왕자가 계속 저를 위해 일하도록 관리해 줍니다. 제 인생에 이득이 되는 모든 상황을 제게 연결해 주는 일도 합니다. 8 왕자의 이름과 역할을 설명한 것은 제가 놀라운 습관의 힘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했는지 알려드리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놀라운 습관의 힘은 모든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얼마 전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악이란 너무도 끔찍한 표정을 한 괴물이기에 보기만 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무 자주 봐서 그 얼굴에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참다가 이내 동정을 느끼고 종국에는 끌어안게 된다. 나쁜 습관도 그런 식으로 생깁니다. 한 번에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얼마 전 잡지에서 이번 장의 내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습관이 처음에는 거미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력한 케이블선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평생 속박한다고 그러죠. 참으로 흥미로우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문장입니다. 지금부터 습관을 기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법칙을 알아보려 합니다. 법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권한이 너무 방대해서 전반적인 과학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법칙의 이름은 우주의 습관력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와 우주가 지배하는 법칙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원칙입니다. 전 우주는 이 법칙으로 만든 습관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과 모든 무생물의 입자도 이 법칙을 지키며 주변 환경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습관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우주의 고정된 패턴을 몇 가지 알아볼까요? 우선 별과 행성은 하늘에 확실한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질서를 생각하면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패턴이, 그러니까 별과 행성의 패턴이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는 두 개의 별이나 행성의 정확한 관계를 수백 년 앞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주먹구구로 어림짐작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명확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은 모두 개체에 적용됩니다. 우주의 습관력은 계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계절이 규칙적으로 변하기에 우리는 날씨가 어떨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요. 우주의 습관력은 지구의 토양에서 싹을 틔우는 모든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씨앗은 늘 같은 종자만을 재생산합니다. 조그마한 벌레부터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입자,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우주의 습관력을 지키며 번식합니다. 농부가 밀을 심은 곳에서 옥수수가 자라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없습니다. 소나무를 심었는데 떡갈나무가 자랐다는 얘기도 존재할 리 없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고정된 습관에 따라 명확하게 움직입니다. 그 습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주의 습관력은 물질의 화학작용에도 적용됩니다. 전자와 양자의 양성자 같은 미세한 입자도 하늘의 별에 존재하는 커다란 입자와 똑같습니다. 모든 물질의 작용과 반작용은 우주의 고정된 습관을 기초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본능이라 부르는 것에 따라 수명과 작용, 반작용 패턴이 명확하게 고정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고정된 패턴이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습관력이라는 위대한 법칙에 스스로 적응해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법칙이 개인의 생각하는 습관을 지배합니다. 생각하는 습관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주의 습관력에 의해 자동으로 굳어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주제든 생각을 반복하면 생각의 패턴이 생기죠. 우주의 습관력은 이 패턴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거고요. 단, 개인의 의지로 패턴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정해진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멋진 선물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습관력이라는 위대한 법칙을 최대한 활용하며 놀라운 습관의 힘을 기르려면 가장 먼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부터 축적해온 습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꼭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주변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 굳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은 인간에게 마음을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마음먹을 수 있는 특권을 내려주었습니다. 뛰어나고 범상치 않은 사람이 아닌 이상 보통 사람은 자연이 내려준 위대한 특권을 활용해 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온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엄청난 보상을, 반대의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아마 미처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운명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는 명확한 상황에 놀라운 습관의 힘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난 시간에 알아본 다른 원칙들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는 귀담아 들어주세요. 특히 명확한 목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습관의 힘을 가장 먼저 활용하면 좋은 대상이 바로 명확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명확한 핵심 목표를 정하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대하듯 잠재의식과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에 대해 8인의 왕자와 대화를 할 때 그들이 정말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합니다. 남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관자놀이 부근에서 손가락을 빙빙 돌리며 저거 또 멀쩡해 보이는데 미친 사람이 있군 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지 않거든요. 보통 8인의 왕자에게는 자기 전에 무언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돈 주고 고용한 하인을 대하듯 말을 겁니다. 너무 엄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주로 필요한 일을 시키고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미리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명확한 목표는 놀라운 습관의 힘이라는 위대한 법칙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출발점입니다. 살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명확하게 그려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곳에 가고 싶은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수백 번씩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놀라운 습관의 힘이 그 상상을 포착하고 곧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된 후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도 꿈꾸는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원칙은 핵심 목표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 대대적인 목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목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은 명확한 목표 없이 살아갑니다. 가장 장애물이 적은 길을 따라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항상 출발한 자리에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까요?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만 둘러봐도 그 말이 진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 직종, 기업,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명확한 핵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머릿속에서 목표를 지우지 않습니다. 목표를 생각하며 잠이 들고 역시 목표를 생각하며 잠에서 깹니다. 일할 때도 목표는 늘 곁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동업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놀라운 습관의 힘이 우리의 목표를 확실히 인식하고 그 목표를 이룰 명확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조화로운 이끌림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비슷한 성질끼리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마찬가지로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 둘이 만나면 얼마나 자주 남의 험담을 할지 눈에 선합니다.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의 곁에는 수가 많지는 않아도 하나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끌림을 느끼지가 않거든요. 이 법칙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놀라운 습관의 힘입니다. 다음으로는 놀라운 습관의 힘을 이용해 명확한 일과를 정하고 건강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그냥 건강해지고 싶다고 건강의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를 누구나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건강염려증이란 환자 말이죠.
그래도 건강 염려증 환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몸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원한다면 건강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염려증 환자들처럼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상상은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끝낼 때도 건강을 생각합니다. 저는 잠들기 전 침대 한쪽에 앉아 건강한 신체의 왕자에게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어쩌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아프면 즉시 을 되짚어 원인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한 신체의 왕자를 찾아가 원인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왕자가 지시를 어긴 적은 없습니다. 놀라운 습관의 힘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고 유지하는 데도 활용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당신에게 맞춘다고 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휴,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제가 화를 내고 싶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이 저를 화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짜증이나 화를 낼 법한 요소를 마음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은 하죠. 애초에 없었던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깟 문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장치를 결코 파괴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습관의 힘 덕분에 제가 지난 14년 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놀라운 습관의 힘 법칙을 발견하고 활용하기 시작한 후로 제가 원하는 모든 것,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몸은 건강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지금처럼 성공에 관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았고요. 많은 것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굳히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명확한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습관의 힘은 개인의 재산 목록을 주기적으로 적어보는 습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모든 자산과 부채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십시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말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부유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인 자산과 부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넣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신에게 받은 엄청난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선택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마음을 쏟고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 확신하는 특권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전념할 수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헨리 포드를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관찰한 바로는 개성이 약하고 정규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했거든요. 가끔 특이한 의견을 내세우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체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의문은 포드 회장을 직접 만나 해소되었습니다. 포드 회장은 자신의 마음이 가진 힘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힘을 활용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한 번은 포드 회장에게 무엇인가를 정말 진정으로 원했지만 갖지 못한 것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포드 회장은 씩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빨간 머리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지만 다른 친구가 채갔습니다. 제가 그게 끝인가요? 라고 묻자 포드 회장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그것 말고는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항상 어려움 없이 원하는 걸 가지셨습니까? 포드 회장은 아니요. 그게 가능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게 어려움은 더 강해지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때마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부딪히면 더 강해져 있었어요. 에디슨 선생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백화점 재벌 워너메이커 회장도요. 제 성공 철학에도 도움을 준 최소 400명에서 500명은 되는 미국의 위인들 모두 고난과 성공에 대해 비슷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내려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한 특권을 알아봤습니다. 그 힘을 사용해 자신이 선택한 생각의 패턴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놀라운 습관의 힘이 패턴을 포착하고 생각의 패턴을 행동으로 옮길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놀라운 습관의 힘은 직장일이든 전반적인 인간관계든 특별히 더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습관을 만들 때도 개입합니다. 여러분, 추가로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고 그래, 그 말이 맞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황금률을 믿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을 대접하고 그것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야 상대도 나를 대접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네, 결국 더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성공 철학을 배운 사람은 그 원칙을 더 정직하고 공정하게 활용할 체계, 기술, 방법을 인식합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적당한 상황을 찾고 그 원칙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답으로 무엇을 받을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성공 법칙 가운데 특별히 더 노력하라는 원칙만큼 다양한 보상을 돌려주는 원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생각은 그만하고 실제로 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더 노력했으니 내일 보상을 받으리라 기대하십니까? 그건 오늘 밀을 심은 농부가 다음날 수확을 한다고 콤바인을 끌고 나갔다가 밭을 보고 놀라는 꼴입니다. 농부라면 모종을 심고 수확물을 거둬들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보상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더 노력하는 습관을 들이면 조화로운 이끌림의 법칙, 증가하는 보답의 법칙이 내 편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보답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매일 특별히 더 노력하며 세운 생활의 패턴을 놀라운 습관의 힘이 포착해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그렇게 작용합니다.